지난 주말에 열린 5.18 기념식은 예상했던 대로 역사 왜곡 처벌과 진상 규명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여야 정치권도 이 두 가지 과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꽉 막혀 있는 전국 때문에 약속이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오승용 킹핀 리서치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통령 그 기념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5.18의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독재자의 후예다. 라는 좀 다소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반쪽짜리였다, 기념식이. 이렇게 더 냉랭하게 몰아가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5.18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의 입장은 자유한국당이 막다른 골목에 있다라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다그쳐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반쪽짜리 대통령의 모습이고 통합의 메시지는 아니었다. 즉 독재자의 후예라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이른바 다른 이슈로 전환을 시도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응들이 그렇게 공감들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곧바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서 5.18 망언 정치인을 지칭하면서 사람이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5.18을 지내면서 넘어야 될 과제들이 더 많아진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기념식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그 진상조사와 역사 왜곡 처벌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요. 민주평화당 지도부죠. 그것을 위해서 원포인트 국회 소집도 해보자라고 제안을 내놨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포인트 국회를 하자라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고요. 네. 이미 지난 4월 15일 조사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군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에게 조사위원 자격을 부여하자라는 특별법 개정안을 냈고요. 네.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홍영표 당시 원내대표가 이 관련된 부분들을 법 개정을 해서라도 위원회를 출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5.18 조사위원회 출범과 관련된 여야의 물밑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4월 임시국회 패스트트랙 파행 이후에 5월 임시국회를 다시 개시할 만한 명분과 계기가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원포인트 국회가 아니라 5월 임시국회 내에서 추경안 처리까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는 기회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또 망언 의원 3인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그 정가의 관심입니다. 좀 곤욕을 많이 치르고 그 이후로 또 지지율도 조금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내부자적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선 호남의 시각에서 본다면 당연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황교안 총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편인데요. 5.18 기념식에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내래 참석했다라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징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황교안 대표의 권력 기반, 지지 기반이 결국은 친박의 옹의를 받아서 대표에 선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의원총회를 통해서 징계를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권력관계 내에서의 어떤 세력 구도가 변하지 않는 한 어려울 거고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청와대와 단독 영수회담과 같은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만이 당내에서 징계를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데 그 부분도 현재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당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요. 그 전국 순회 장외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확실하게 대선 주자로 자리를 잡은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도 달려있는 그 추경안이라든가 민생 법안들 팽개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망언 의원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제가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막다른 골목에 있다라고 정무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장애투쟁까지 해서 사실 자유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얻었는데 그 다음 플랜 B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급한 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청와대가 양보할 필요가 없다.
없다. 민주당이 양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치 정국이 오래가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중지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상정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되면 즉각적으로 국회에 복귀해서 추경안을 비롯해서 5.18 조사위원회 출범과 같은 현안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오는 20일이죠. 호프 미팅을 통해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을 제외한 그 야당들의 원내대표가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등을 논의하게 될 텐데요. 순항할 것으로 보십니까? 순항이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 이전 원내 지도부와 완전히 다릅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변형된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합의가 없는 처리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고요.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과 수사는 분리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권은희 안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인사권을 대통령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사개특위 내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18 39주년 기념일 전후로 최근 정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킹핀 리서치 대표 오승용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